실리콘은 물론 좋은 재료긴 한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가지 한번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콧대 부분에 뼈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콧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텅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된 걸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오른쪽 눈동자, 왼쪽 눈동자, 가운데 코뼈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파였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습니다. 보형물이. 실리콘이 뼈를 약간 흡수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실리콘이 좀 과하게 높게 그렇게 들어간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재수술할 때 보면 실리콘을 제거하고 보면 거기 뼈 부분이 약간 흡수가 돼가지고 실리콘 모양으로 살짝 파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되게 많이 그게 진행이 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이 뼈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모든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드물게 이렇게 심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실리콘 이만큼이나 파고 들어간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있고 이 주변에 뼈가 좀 흡수가 됐어요. 녹았어요. 일부분만 이렇게 좀 남아있죠. 이런 경우는 정말 좀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리콘이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L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얀 것들이 보이죠. 여기가 실리콘, 그 위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석회화. 실리콘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을 싸고 하얗게 뼈처럼 하얀 가루 같은 게 석회화가 끼는 거예요.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겉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물질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실리콘이고요. 요거 이제 피막입니다. 피막. 자기 몸이 실리콘을 이제 포린 바디,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일종의 자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아주 심하게 두껍게 생기는 경우에는 구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죠? 요게 그 석회화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까서 보면 이렇게 안쪽에 하얗게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석회화가 생깁니다. 실리콘 보형물의 또 이렇게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은 이렇게 석회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실리콘 보형물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드물게 이렇게 구축, 염증, 그 다음에 이런 석회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을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보형물. 보통 이제 예전에 이렇게 코끝까지 L자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실리콘이 뭐 뚫고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다 여기까지만 실리콘을 넣고 여기는 연고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가 않는데 이 코끝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끝에 하고 코끝에 자기 연골 부분이랑 콧대의 그 실리콘 부분이랑 이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실리콘이고 여기는 연골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자기 연골이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서로 성질이 다 같은 거니까. 실리콘을 아무리 깊이 피부 아래에 넣고 이러는데 피부가 원체 얇거나 그러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약간 비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골로 해서 다 자가 연골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쳐 보이는 현상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수술을 하게 되었냐 하면, 코 수술을 할 때 코끝은 연골로 하고 콧대는 저는 이제 실리콘을 많이 썼는데 문제는 없어요.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다 좋은데, 외국에서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주 가끔씩 뭐 이렇게 코에 뭐 이렇게 약간 붉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제가 바로 옆에서 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 같은 걸로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좀 재수술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비행기를 타고 그쪽으로 제가 갈 수도 없고 또 급하게 오실 수도 없는 상황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수술하고 진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백자코 100% 자가연골 코 수술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동안에는 뭐 염증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의 뒤틀림이나 비대칭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환자분도 만족도가 너무 높고, 더군다나 이렇게 코 여기 비주 쪽에다 흉터를 남기지 않고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오직코 여러분들한테 백자코 100% 자가연골 보수술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